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숙이는 정식의 정식. 연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어제 만든 따끈따끈한 트리입니다. 뒤가 휑하니까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자 옆에 깨알같이 배경을 넣어봤습니다. 트리 배경. 오늘은 정식님이 공기업에 다니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기업 다닌 지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 한 말씀 앞에서 해주셨듯이 인스타나 그 유튜브 댓글에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댓글이나 DM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입사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기업에는 크게 전형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 두 번째는 필기 전형, 세 번째는 면접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은 필기 전형이에요. 보통 공기업이 요즘 100대 1이 대부분 넘는데 그 중에서도 필기 전형이 50대 1은 아마 대부분 넘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 전형이 그 높은 경쟁률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필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전형은 크게 NCS와 전공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CS는 소위 말하는 IQ 테스트랑 비슷한데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 이런 복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언어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학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NCS인데 NCS는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려면 저는 인강이나 시중에 파는 기본서로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문제 유형을 왜 파악하느냐? NCS는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50문제가 주어진다 하면 그걸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쉬운 수준이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 50문제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한 30 몇 번밖에 못 풀고 답을 낼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문제 유형에 취약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문제를 건너뛰고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을 먼저 신속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남들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경쟁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인강이나 기본서에는 문제 유형마다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면서 내가 이런 문제 유형엔 약했구나. 이런 문제는 잘 풀리네? 빠르게 푸네? 이런 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비슷할 텐데 논리 추론 문제가 좀 많이 취약했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그렇다고 NCS가 배점이 다르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출제하는 기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마다 배점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강점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시간이 혹시 남았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약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서 먼저 첫 번째 팁은 인강이라든지 기본서를 통해서 나의 취약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취약 유형이 파악한 이후에는 빨리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안에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의 90%는 아마 다 못 풀 거예요. 일단 다 풀면 거의 합격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푸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가 지문을 읽는 속도를 빠르게 늘리는 편이 좋아. 이게 근데 단시간엔 되지 않고 매일 꾸준히 30분에서 1시간씩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NCS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 6시간 이렇게 몽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꾸준히 여러 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5, 6시간 한다고 해서 이게 외우는 암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을 유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을 유지하는 느낌에서 빨리 푸는 연습을 타이머를 재고 계속 해주시면 조금씩 읽는 속도나 이런 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흔히 오해하시는 게 이게 속독을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이런 건 아니고 빨리 읽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속독과 동시에 속독하면서도 이해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능에서도 그렇고 언어 영역 읽는 능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다 1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언어만 항상 2등급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1등급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취약했고, 근데 언어 능력은 단기간 한 3, 4개월 만에 딱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느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독해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저만의 전략을 구사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깨야 할 꿀팁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은 충분히 주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서, 아,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정답률이 90% 이상 되는지, 그 정도의 정답률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 퀀텀 점프를 하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정답률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선택지를 3번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풀어보면 대부분 정답이 3, 4, 5번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보다는. 팁이네요. 네, 근데 3, 4, 5번부터 읽는 이유는 내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3번부터 읽어서 이게 정답이다 싶으면 딱 찍고 다른 선택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선택지를 볼 시간이 없어요. 효율도 안 나고, 어차피 내가 정답률이 90%가 넘었으면 다른 선택지를 이거 맞나 하면서 더 검토를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냥 3번부터 읽으면서 이거 답이다 하면서 체크하고 넘어가고, 답이다 하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앞서 취약한 유형을 분석했다고 했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1번부터 풀다가 내가 취약한 유형이면 그냥 그거는 미련 없이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냥 찍어요? 아니, 찍은 게 아니라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올지언정 처음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취약한 논리추론 유형이네? 이거는 내 경험상 분명 시간이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 근데 이걸 맞춘다고 점수를 더 많이 주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1번부터 쭉 풀다가 내가 취약한 문제 유형이 나오면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번 문제까지 있다고 하면 50번까지 내가 강점이 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빨리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고 나면 시간 안에 50 중에 30문제를 풀고 20문제를 체크했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를 좀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30번까지 문제를 이렇게 막 꾸역꾸역 풀고 나면 시간이 끝나요. 시간 낭비. 그래서 시간 낭비를 중간에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시간 관리만 잘해도 보통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일단 내 경쟁자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나는 빠르게 내가 강한 유형은 싹 다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몇 문제 더 추가해서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나의 지금 이 100분위라고 그러죠. 이 100분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경쟁자들에 비해서 합격권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중요한 꿀팁이네요. 네, 첫 번째로는 선택지를 다 읽지 말고 3번부터 읽으면서 답이 나오면 바로 체크하고 미련 없이 그 문제는 떠나라. 두 번째는 취약한 유형은 과감하게 체크해서 넘어가고 나중에 한 바퀴를 돌리고 난 후에 시간이 되면 그때 봐도 늦지 않다. 처음부터 그거를 어거지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사람마다 취약한 유형이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은 수리 영역이 취약해서 수리 영역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저는 상대적으로 수리를 강해서 수리는 처음에 그냥 풀었거든요. 왜냐면 그 수리 영역에서는 거의 시간 낭비하는 경험이 거의 없고 이건 경험치예요. 그래서 여러 문제집을 풀다 보면 내가 약한 유형이 보여요. 그 유형은 시험장에 가서 다 풀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다 못 풀고 풀겠다는 욕심을 갖는 순간 문제에 매몰이 돼서 쉬운 문제를 날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내가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몇 개 더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래야지 내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 높은 상위권을 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전공 시험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쪽이 좀 약기 때문에 NCS를 그냥 중상 수준에만 맞춰놓고, 왜냐면 NCS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 해도 완전 타고난 애들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진짜 특출나게 잘해서 언어 영역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항상 1등급 아니면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내가 3, 4개월 이렇게 NCS를 열심히 한다 해서 뛰어넘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타고나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해서 그들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전공 시험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전공 시험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아서 NCS를 커버를 해서 합격권까지 올리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거든요. 물론 이 전략이 잘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발전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그다음에 한국전력기술, 한국장학재단 등 여러 상위권 공기업 필기시험을 합격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잘 적용을 해주시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단. 네. 첫 번째 전공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교재 선택이에요. 이게 공기업에 따라서 교재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융공기업 같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금융공기업은 시험 난이도가 거의 최상위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금융공기업은 보통 1년에서 2년 최소 잡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시험 수준으로 이제 교재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도 한국은행도 가봤고 금융감독원도 시험을 보러 가봤어요. 왜냐면 공기업은 서류 전형이 일단 널널하기 때문에 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진짜 어려워요, 수준이. 일반 공기업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진짜 몇 문제 못 풀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금융공기업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재 선택을 전문직 수준의 회계사, 세무사 이런 수준의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오늘 제가 찍는 건 이제 일반 공기업을 주제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리자면,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깊이가 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교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전문직 시험 수준의 교재와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에서 배우는 개론 수준의 교재가 있어요. 이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집이 제일 좋거든요. 분량으로 따지면 한 2권, 총 1000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분량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교재에서 모든 범위를 다 품고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수험 기간이 6개월, 1년이면 그 기간 안에 여러 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직 시험제는 그 한 번 보는 게 1년이 가까이 걸릴 수가 있어요. 두껍겠네요. 두껍고 어렵고 해서 그거 한 번 그냥 쭉 정독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고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 효율이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일반 공기업 시험은 범위가 넓고 깊이가 얇게 출제되는 게 경향이기 때문에 개론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기본서를 고르시면 되고, 그래서 한 권 내지 2권 정도, 총 분량의 합이 1000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800페이지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그 정도로 전 과목을 품고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험 기간이 뭐 6개월에서 1년, 뭐 길어야 일반 공기업은 뭐 2년 이 정도 잡거든요. 근데 앞서 이렇게 적당한 수준의 교재를 선택을 했으면 이거를 여러 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번 돌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점을 위해서 2000페이지짜리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한 70점, 80점을 맞추기 위해서 800페이지 교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합격권은 한 70점에서 80점, 뭐 90점 이 정도면 합격을 해요. 쉽게 나오면.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는 성적이 돼요. 왜냐면 저는 그걸로 해서 일반 공기업에서는 가장 필기가 어렵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필기도 붙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려운 교재를 선택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부리지 말라. 네, 전공 시험에 있어서는 넓고 얇게 보는 대신 이 범위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간다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괜히 어렵게 넓고 깊게 할 시간은 없어요, 일반 공기업. 왜냐면 딱 NCS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은 넓고 얇은 수준의 내용을 여러 번 본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전공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기업의 3가지 전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전형, 필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필기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름의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꿀팁을 알려드린 거니까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크진 않지만 중요한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왜 반대로 하면 안 돼? 아니, 이거는 이 순서야. 1단계, 2단계, 3단계라서. 알았어. 서류 전형, 면접.